안녕하세요. 아빠클라TV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어제 이제 영상을 오프닝을 찍었어요. 근데 찍는 도중에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그래서 조금 난감해하면서 마무리를 해버렸는데, 오늘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영상을 올립니다. 마우스피스로 연습하기라는 영상을 지난번 이제 올렸습니다. 그게 초창기 때, 그 이틀째, 한 3일째쯤 제가 올린 영상인데, 제가 그 영상 올릴 때도 조금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긴 내용이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내용이 많고, 그리고 온라인 내에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아무래도 뭔가 직접적인 지도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이제 클라리넷을 30년 이상은 이제 30년 이상은 아니고 내년이면 이제 제가 클라리넷을 한 지 30년이 됩니다. 저도 베테랑인데 저도 여러 가지의 그 선배들의 충고와 조언과 선생님들의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그 중에서 오해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 선생님들이 한 말씀들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이 오해가 될 수 있냐면, 보통 아래턱을 편다 이런 거를 갖다 이제 많이 가르치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거 맞습니다. 아래턱을 펴면 아주 유익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소리가 잘 안 나는 것이 아래턱을 펴지 않아서 소리가 잘 안 난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턱을 펴는 것이 이 마우스피스 주법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지나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꼭 이게 펴졌다고 해서 좋은 소리 나거나 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소리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체육에서도 기본 동작이 있듯이 이 기본 동작을 지키면 많은 그런 실수들을 감쌀 수 있는 그런 보호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우스피스를 하는 주법을 하실 때,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좋은 소리가 나을까라는 것을 집중을 해서 마우스피스의 주법을 배우시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처음부터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고 있는 영상은 클라리넷 기초 강의 중에서 마우스피스로 연습하기라는, 인터넷 또 끊겼어요. 유튜브를 닫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보통 이 턱이 잘 안 펴지거든요. 그럼 레슨할 때, 레슨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해요. 너 그 턱 안 펴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 기본 동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턱이 펴졌다고 해서 소리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우스피스 주법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고정이 잘 되면서 어떻게 이 구강이 부드럽느냐. 그러니까 고정이 잘 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부드럽느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마우스피스를 무는 이 구강 자체가 딱딱하면 소리가 잘 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전체가 이렇게 부드러우면 힘이 없겠죠. 그러면 또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본질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저를 가르치신 제 대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그 논리대를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아래턱은 단단한 게 맞아요. 그건 모든 관악기의 공통적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아래턱을 고정하면은 동시에 그 윗입술도 말이죠, 경직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윗입술이 경직이 되면 소리가 잘 나겠습니까?
윗입술이 경직이 되면 소리가 부드럽게 나겠습니까? 자, 이거 굉장히 비싼 레슨인데, 근데 이거 그냥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해하는 데 좀 오래 걸렸어요. 말은 이해는 하는데 이 동작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자, 보세요. 아래턱이 단단하게 고정이 됐는데, 그죠? 그런데 윗입술이 부드러울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근육과 여기 근육이 따로 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클라리넷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려운 겁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그 클라리넷 주법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안 가르쳐 드려도 잘 합니다. 예, 잘 하고 스스로 터득해서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제 지금 구강 자체가 원래부터 클라리넷 마우스피스와 잘 맞아서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예,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 시작하고 조금 시간 지나면 누구든지 뭐 어느 정도 뭐 반개도 되고 뭐 손가락도 제법 빨리 돌아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막 화려하게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수준이 되죠. 그런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안 되는 경우가 95%입니다. 잘 되는 한 5% 정도가 이제 무대 위에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주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마우스피스의 각도에도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마우스피스를 이 직선으로 이렇게 세워서 끼면, 물론 뭐 색소폰은 그런 주법을 사용 안 하는데, 세워서 끼면 아래 위가 동시에 힘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가 동시에 힘이 가해져요. 근데 이 각도를, 클라리넷은 모든 연주자들 보십시오. 클라리넷은 각도가 이렇게 수직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도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각도가 내려갑니다. 제 마우스피스 그 영상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어느 영상 지금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우스피스 각도 보시면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아래 치아와 위 치아 사이에 마우스피스 딱 끼면서 이렇게 딱 내려갈 때 약간 그 지렛대의 원리 같은 힘이 가해지면서 윗입술에는 살짝 힘이 빠집니다. 그 빠지는 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아주 이상적이에요. 뭐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어느 정도 이제 터득했다 싶으면 그 방법으로 아주 순수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방법을 쓰면 딱 낀 다음에 마우스피스를 딱 내리면 위에 입술이 이제 약간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바보 같은 소리가 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이 마우스피스. 이 연습하기, 이 부분이. 자, 영상을 다시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베르사를 막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 또 끊겼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악기사를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는데, 저는 항상 이제 클라리넷 전문점을 다닙니다. 제가 클라리넷 전문점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95년도에 처음 생긴 걸로 기억을 해요. 95년도에 그 클라리넷 전문점 1호인 듀오 클라리넷이 생길 때, 처음에 뭐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그때 홍보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부산에서 그 악기 수리 이제 홍보하시는 걸 그걸 겪고 정말 신세계를 경험한 거죠. 와, 한 몇 시간 만에 새 악기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아니, 몇 시간도 아니죠. 사실은 기능적인 거는 몇 군데만 손을 봐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기가 막히게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낡은 부품들 갈아 끼고 청소하고 그러면 완전 새 악기보다도 더 새 악기 같은 그런 악기가 탄생하는 거죠. 그 이전에 그 악기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웃긴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예전에
뭐 수입 규제가 있던 그런 시절에는 뭐 리드가 수입이 잘 안 돼가지고 뭐 다른 나무를 깎아가지고 리드를 만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고 막 그러던데, 아무튼 저는 이제 클라리넷 전문점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 클라리넷 전문점의 사장님들이 이거 신제품 나왔는데 이거 써봐 그러면서 이제 추천들을 해주셔도, 저는 이제 일단은 그 장비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쓰는 거 쓰겠습니다. 항상 이제 뭐를 줘도 이제 거절을 잘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장비를 하나 두 개 이렇게 구비해서 이렇게 막 써보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제 뭐 물론 클라리네티스트가 이제 관심 가질만 한데, 제 거 말고 다른 분 거를 대신 하나 이제 구해드리러 이제 악기사 지나가다가 뭐 있으면 하나 줘보세요 하고 다른 사람 거를 이제 산다고 이렇게 사서, 그걸 이제 제가 뭐 확인차 이렇게 딱 물어본다고 이제 베르사를 물어봤는데, 베르사가 역시 제품이 좋다는 것을 그때 느끼고는, 그러면 한 몇 개만 더 주세요. 그래서 저도 베르사만 이제 똑같은 거 이제 3개만 가지고 근데 여기저기 이제 껴놓고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베르사가 제품이 좋아요. 예. 오프라인으로 저장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저장됐다 그러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마우스피스 처음에 그 불 때 그 각도 보셨죠? 지금 사진 나오나요? 예. 각도. 그 정도 각도를 생각을 하시면서, 물론 뭐 연주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들게 될 수도 있고 더 내리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잠깐.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이제 입시를 볼 때도 그 부페 마우스피스에 그 악기에 들어있는 부페 마우스피스는, 그때 이제 저 클라리네티스트이신 이상옥 선배님이 이제 그 파리에 방문하셨을 때 이제 뭐 알린영 선생님한테서 받은 이제 부페 마우스피스 몇 개 중에서 하나를 저한테 뺏기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같은 클래스였는데, 같은 클래스 저희 선생님께서 그 마우스피스를 받으셔가지고는 그 선배는 선생님을 드렸는데 선생님은 그 마우스피스를 저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페 마우스피스가 그 악기 통에 들어있는 그 마우스피스하고 같은 마우스피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경험하시게 되겠지만 마우스피스가 같은 모델이라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페 마우스피스에, 그다음에 악기통에 들어있는 그 조리개, 그것을 사용했어요. 예. 입시 볼 때도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랬다는 거. 영상 다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하고 입술 경계선 정도. 경계선. 그래. 사람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위에는 감싸는 거 아닙니다. 위에는 감싼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 독학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블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블립이라는 걸 여기도 감싸서 한다는 거죠. 굉장히 아프던데 해보니까 그렇게. 자, 잠깐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랫뉴스를 감쌌는데 그 다음에 입을 많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틀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조그맣게 요 정도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를 쫙 끼는 거. 손이 날 정도까지만 딱 끼는 거. 낀다는 게 뭡니까? 낀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제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마우스피스를 문다라고 했어요. 문다. 그러니까 입술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입술 난리가 났어. 하루에 연습 많이 하는 때는 7시간. 연습실에 앉아있기는 10시간도 앉아있으니까요. 입술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면은 입술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음식 먹다가 실수로 한 번만 씹어도 살점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걸 물면서 연습을 하면서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막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고 실력이 아무래도 없을 시절이니까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면 구강에도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요. 그걸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뭐냐면, 원래는 몸하고 구강에 그렇게 힘이 들어가면 악교 소리가 안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워낙 세게 불어내니까, 강하게 불어내니까 그걸 버텨내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세게 불고 그러니까 입술이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아파가지고 맨날 허옇게 이렇게 돼 있어요. 헐어가지고. 물론 지금도 이제 연습을 오래 하면 조금 아프긴 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마우스피스를 물었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물게 되면 이도 상하고, 자,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구강에 힘이 들어가요. 구강에 힘이 들어가면 세게 물어야 돼요. 세게 물면 마우스피스와 리드 사이가 좁아져요. 그럼 붙어서 리드가 떨릴 공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이 경직됐는데 리드도 잘 안 떨리니까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마우스피스를, 주법을 할 때, 입모양을 할 때, 입술을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거기다가, 입술 상태는 고정이에요. 자, 그래서 고정. 이렇게 끼는 겁니다. 끼는 거. 딱. 끼는 거 뭐예요? 끼는 거 설명 할 만한 거 없나? 끼는 거 설명할 만한 거 없나? 아무튼 끼는 거예요, 끼는 거. 무는 거는, 우리 밥 먹을 때, 이렇게 씹을 때 이렇게 다치는 현상을 무는 거로 해서, 물었어. 이건 무는 거예요. 끼는 건 뭐냐? 고정된 틀에, 이렇게 끼는 거. 이렇게. 고정된 틀에 이렇게. 이건 고정이에요, 고정. 고정된 틀에. 꼈다. 이게 낀 거예요. 무는 건 뭐냐? 이게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는 거는 힘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고정된 건 뭐예요? 마우스피스가 힘을 가지고, 마우스피스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살아있는 건데, 마우스피스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 고정되어 있는 틀에 이렇게 밀어서 끼는 거예요. 마우스피스가 작용해서 끼는 거죠. 개념이 약간 다른 거죠. 무는 거와 끼는 거.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겹지 않아야 될 텐데. 이 리뷰가 왜 이렇게 길어요? 지금 어제부터 몇 시간째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마우스피스 주법을 영감을 받은 게 뭐냐면, 찰스 나이디, 고등학교 때 찰스 나이디 공연, 부산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부산에 무슨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찰스 나이디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때 베버 퀸텟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이렇게 그냥 놀다가, 악기 불 때 되면 툭 하고, 이렇게 놀다가, 악기 불 때는 툭 하고, 그냥 이렇게 불다가, 떴다가, 끼면 소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넣으면 소리가 나는 거야. 저게 뭐지? 그냥 그때는 저게 뭐지? 그랬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도 마우스피스 이거 하기 연습을 하실 때 그런 거를 갖다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주자다.
여러분들이 연주자다. 그러면 마우스피스가 여기 있어요. 마우스피스가 여기 있는데, 자, 악기를 불겠습니다. 자, 홍길동님 나오세요. 이제 무대에 나갔어요. 무대에 나갔는데, 아, 잠깐만 기다려보시고 마우스피스 좀 물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그죠? 근데 뭐예요? 자, 반주가 흘러나오면, 아, 이제 클라리넷 불 때가 됐구나. 이제 네 박자 뒤에 시작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불어야지 이제 연주자가 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우스피스가 중요한 게, 이 주포의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딱 꼈을 때 소리가 나는 그거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 우리 지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뭐 이 그러니까 뭐 그 클라리넷 얘기는 아닌데 뭐 이렇게 마우스피스 주법 할 때 턱에 뭐 힘을 길러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매달기도 하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와, 경험해보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또 훈련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약간 두려움이 생기네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위에는 감싼다? 아, 더블립 주법이 있었다는 얘기 하고 있네요. 감싼 주법이 옛날에 뭐 있었다.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런 주법이 있었대요. 저도 얘기로만 들었어요. 아무튼 위에 자, 이제 투, 타 투, 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잠깐 끊고 갈게요. 자, 타. 투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들을 가르칠 때 가르쳐 보니까 그렇죠. 제가 본능적으로 제가 거기서 타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투라는 텅잉에 대한 발음을 투라는 그 발음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투 혹은 타로 이제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 클라리넷 소리에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타가 더 맑은 그런 발음이 아닌가 해서 이제 타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 이제 투라고 나오는데 투 혹은 타로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리도 안 나는데 뭐 텅잉을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텅잉을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이게 뭐라 그러나요? 뭐 되게 막 불편해요. 막 뭔가 이물감이 있어. 싫어. 그 텅잉하는 그 느낌이. 그래서 아예 소리 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텅잉을 해야지 소리 나는 것처럼 착각하고 배우면 훨씬 이제 효과가 좋지 않나. 제 경험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 텅잉을 먼저 배웠거든요. 텅잉을 먼저 배워서 뭐 그냥 뭐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야 여기서는 텅잉 하지 마 이렇게 얘기가 그 경우가 더 많았을 정도로 텅잉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우스 패치 얘기 나오는데 저는 마우스피스 패치를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소리가 비교적 남들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기계로 재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다른 연주자들보다는 소리가 조금 작은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혼자서 연주를 할 때는 괜찮아요. 혼자서 연주를 할 때는 뭐 밸런스를 잘 맞춰서 그냥 순수한 솔로를 할 때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마우스피스를 패치를 이렇게 붙였을 때 마우스피스 끝부분이 조금 얇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클라리넷의 음색이 결정되는 그 부분이 마우스피스인데 말이죠. 마우스피스 끝에 그 얇은 부분에다가 그 두꺼운 패치를 붙였을 때 그 울림의 영향은 미칠 것인가 미치지 않을 것인가. 아니 모든 연주자들이 마우스피스를 패치를 붙이니까 그러죠.
예, 붙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 연주자들이 마우스피스에 패치를 붙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연주자들이 붙여요. 안 붙이는 사람이 없어서 안 붙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진짜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없어서 안 붙이는 나라도.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띄입니다. 그리고 제 주법으로는 마우스피스 패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마우스피스 패치는 말이죠. 물 때만 사용이 필요한 거지. 물 때 필요한 거지, 사실은. 물론 뭐 끼는 주법도 마우스피스 패치가 있으면 안 미끄러지니까 뭐, 예, 유용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초보자들은 마우스피스 패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법이 완성이 다 되고 나면 마우스피스 패치를 띄면 돼요. 근데 주법이 완성이 안 되는데 그거 띄면은 큰일 납니다. 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 간단한 걸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걸 막 부르부르부르부르 이 어려운 걸 막 하다가 몸이 흔들리죠. 그러면 몸이 흔들릴 때 마우스피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근데 이제 그 안 미끄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랫입술과 윗입술을 더 강하게 밀착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강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주법이 완성될 때까지는 마우스피스 패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 굉장히 큰 데미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마우스피스 패치를 안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왜 안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는 뭐 해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낄 때 일단 뭐 안 해도 되는 걸 꼭 굳이 붙여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마우스피스 끝이 얇고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죠. 거기 굉장히 얇은 부분인데 거기다 마우스피스 패치를 붙이면 그 울림에 그 음색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뭐 예,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우스피스 패치를 띈다는 거. 예, 그렇게. 예. 너무 가까이 보면 못생겼으니까. 또 영상이 날라왔네. 자. 타합니다. 자, 패치는 뭐 너무 저렴한 거 말고, 예. 너무 저렴한 거 말고, 그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기성 제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BG에서도 나오고, 또 듀오에서도 나오고, 뭐. 그렇죠. 반도린에서도 나오고. 투로 하든지 그냥 타로 하세요. 근데 이 부분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소리 내는 거 버릇없이 그러면 나중에 통계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처음 그냥 화난 사람처럼 얘기하지? 왜냐면 아무튼 이날 정말 복잡한 날인데 붙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하면 소리 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붙였다 뗐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고 있네요. 계속 붙였다 뗐다 그렇게 했는데 이 지금 잘못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그 이 얘기를 했죠. 마우스피스를 물면 안 된다. 마우스피스가 입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깨물어. 아 이제 영상이 끝나가네요. 깨물어. 맛있다가 깨물어. 그러니까 이제 마우스피스를 무는 습관이 몸에도 힘을 주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턱 아프고 불 때마다 힘줘야 돼. 그럼 마우스피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제 그 잔소리를 들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이 똑같은 강의를, 물론 이게 같은 영상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이 똑같은 강의를 한 30번 이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그렇죠. 이런 걸 한 번에 알아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30번이나 들어야 되나, 그런 걸? 30번이면 거의 1년인데. 여러 번 돌려볼 수 있으니까 잘 알아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뭐냐면, 그냥 악기, 되게 쉽게 부는구나, 편하게 부는구나, 오랫동안 하면 힘이 안 드는가 보다. 어때요? 응. 말을 오랫동안 하면은 힘들죠. 그런 거를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글쎄요, 지금 오늘 찰스 나이디 선생님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 되게 악기 편하게 부시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요새도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연주도 하시고 뭐 지휘도 하시고 뭐 그러셨던데, 이분이 말이죠, 그때 이제 그 공연을 제가 처음에 보게 됐을 때, 그러니까 처음 본 대가이지 않나 싶어요. 처음 본 대가였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처음에 그 배우던 당시에 부산에서 배워서 이렇게 그 국제적인 연주자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찰스 나이디 하시는 거 보고, 저건 뭐지? 뭐 손 잘 들어가고 뭐 피아니시모 엄청 잘 되고 레가토 엄청 잘 되고 끼는 그냥 무는 대로 막 소리가 막 나고, 그냥 막 놀다가 이렇게 붙이면 막 소리가 나는 거. 저게 뭐지? 아니, 그건 대가들은 말이죠, 클라리넷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들도 다 그래요. 악기에 앉으면 소리가 나요. 입에 대면 소리가 나는 거야. 저런 거 해야 되겠다. 모든 연주자가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그 체력적인 그런 부분을 요하는 그런 주법을 사용한다고 느끼는 연주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 파리 선생님 필립 기페예요. 그분은 정말 태어날 때 클라리넷과 세트로 태어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법 같은 거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 그 주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냥 불면 되는데 뭘 물어봐,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르치실 때. 뭐 주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마우스피스든지 그냥 불고, 그다음에 정말 악보에 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키면서 부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다이나믹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런 거를 악보에 있는 그 그림 그대로를 연출을 하면서 연주를 하시거든요. 특히 그 레슨을 할 때는 더 그렇게 해요. 왜냐면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냥 무시무시한 선생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라 하다가 그게 스타일이 잘 맞으면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우리 선생님 말고 몇 분 더 계실까, 글쎄요. 거의 20대 초반에 국제 콩쿠르를 4개를 석권을 했으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런 분도 있고, 이제 찰스 나이디 선생님 같이 굉장히 부드럽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상은 다 봤어요. 영상은 다 봤고, 오늘 이거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는데, 영상이 지겹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또 저는 조금 쉬다가 또 오후 일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 알아들으시고 이거 가져가시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이 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